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탄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계속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 공포증입니다. 고소 공포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 자체에 대한 신기함입니다. 떠 있을 때 창밖에 날개를 보면서 항상 드는 느낌은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 거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뜰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양력 법칙이라는 이론을 알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고요.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제가 창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 그 도시의 하늘에서 본 풍경, 또 야경, 바닷가의 산호섬, 또 구름의 모습, 일몰, 모든 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 여행의 첫 번째 사항으로 비행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서서히 유도로에서 활주로 이동 시에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활주로에서 이륙을 위해서 교행음과 함께 가속하는 순간 머리가 뒤로 살짝 젖혀집니다. 이때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막 이륙하고 났을 때 어떤 때는 바람의 영향으로 약간 지그재그로 뜰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 올라가는 내내 팽이 털듯이 비행기가 털면서 올라갑니다. 이때도 굉장히 무섭죠. 그래도 일단 공포의 백미는 난기로 만났을 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행기 여행할 때는 항상 만납니다. 그리고 항상 무섭고요. 만날 때마다 공중에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에 집에 있지 여행은 왜 떠났나 하는 후회가 솟구칩니다. 제가 난기류 때문에 인생에서 최고로 공포스러울 때가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푸켓에서 방콕 가는 태국 국내선에서 이륙 후 얼마 안 되었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월미도 놀이기구처럼 떨며 가는데 거의 몇십 분을 계속합니다. 이때는 뭐 공포로 거의 몸이 다 얼어붙었죠. 저는 이제 그 난기로 만나서 공포스러울 때는 항상 스튜어디스를 보는데 태국 스튜어디스가 웃는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여하튼 제일 오랜 시간 난기류가 계속되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또 한 번은 루프트한자 비행기였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상공에 도착했는데 마침 큰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다시 올라가고 또 선회하고 다시 착륙 시도하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폭풍으로 떨고 선회를 계속했는데 정말 이때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착륙에 실패하고 뉘른베르크로 가서 착륙했는데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나서 승객들 모두 베개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친구 하나의 경험으로는 에어포켓으로 비행기가 몇천 미터를 한꺼번에 뚝 떨어졌을 때 스튜어디스도 울어서 그걸 보고 정말 죽는 줄 알고 자기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동남아 섬들을 관광할 때 타는 비행기도 정말 공포입니다. 뒷좌석에서는 같이 탄 닭이 꼬꼬대거리지요. 창밖의 날개는 만화에서 낡은 거 표현할 때 쓰는 반창고가 진짜 붙어있지요. 조종사는 좁아서 다리 추우라고 툭툭 건드리죠. 그리고 비행기 소음 엄청 크죠. 정말 공포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난기류로 인한 항공사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수십 년간 통계적으로도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난기로 만났을 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튜어디스는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예쁩니다. 그런데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유럽 항공의 스튜어디스는 인상 좋은 중년의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제3세계 스튜어디스들이 젊고 미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타이 항공 등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좌석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1등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이는 저가 항공이 생겨서
4등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좀 커서 저가 항공을 타는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관광버스보다 더 좋은 앞뒤 간격으로 일본 정도까지 최대 2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또 먹고 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 비즈니스석을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내 돈 내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유럽까지 비즈니스 티켓 값이 약 5, 600만 원인데 이코노미를 사면 최소 40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비용이니 그 금액으로 일주일간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으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12시간 참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최고급 여행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회사의 중역 이상이거나 준재벌 이상이거나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저는 역시 마일리지로만 비즈니스를 타게 됩니다. 보통 파리 기준 왕복 12만 5천 마일리지입니다. 기내 음식과 서비스 모두 좋은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에 대한 그 리뷰는 유튜브에 많은 다른 분이 올렸더라고요. 저는 따로 인상 깊었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비즈니스 티켓으로 파리 갈 때는 비즈니스 카운터가 있어서 덜 붐비지만 보안 검색대와 출국 관리소를 통과할 때는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구분 없이 모두 줄 서서 통과를 합니다. 사람이 무척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아직 카운터가 오픈을 안 했어도 대기 장소에 엄청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따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거의 없이 프랑스인 직원 아줌마가 저희 표를 확인하고는 특별 창구로 안내해서 아무런 대기 없이 정말 편하게 모든 수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냐라는 반발감 때문에 도저히 이런 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장거리 구간은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380 등 대형 기종으로서 좌석의 한열은 셋, 넷, 셋 이렇게 10좌석이 한열이 됩니다. 이코노미 탔을 때 좌석이 좀 여유로우면 4열 좌석을 혼자 차지해서 누워서 가는 행운을 누리기도 합니다. 물론 보기에 썩 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륙해서 4열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앞쪽 자리 4개를 선점을 했는데 이곳에는 좌석 손잡이가 뒤로 제껴지지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것도 철상 맞아 보여서 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다음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대로 갈 때 또 한번 긴 줄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나라 공항이 참 좋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정말 수속이 오래 걸리는 공항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2시간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중독적 관리들의 태도는 정말 보기가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분란이 일어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경험입니다. 입국 심사대의 관리가 나에게 직업이 뭐냐 해서 아키텍트, 즉 건축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키텍트 하며 말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써자를 붙이는 등 경어를 써가며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북미에서는 건축가의 위상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입국 관리가 갑자기 친절해질 정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의아함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행기 탑승 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거나 또는 공감이 있으셨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